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K-pop 좋아하세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저는 한국 드라마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노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공부하러 가볼까요? 고고. 네, 우리가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주제가 필요하죠.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 드라마, 음식 등으로 한국 사람과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 드라마, 음식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K-팝은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K-팝은 노래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한국 음식입니다. 김치 비빔밥은 한국 음식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K-팝은 한국의 노래입니다. K, Korea, 팝. K-팝은 노래입니다. 노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김치 비빔밥은 한국 음식입니다. 김치 비빔밥은 한국 음식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노래, 드라마, 음식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제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단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 씁니다를 이용해서 동사를 배워보도록 해요. 파란색은 동사 원형입니다. 하다,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하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합니다로 바뀝니다. 우리 씁니다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아하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좋아합니다라고 바뀝니다. 가다. 여행을 갑니다. 가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갑니다. 먹다.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먹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먹습니다. 듣다.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듣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듣습니다. 네, 이번에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형용사에 씁니다를 만나서 이렇게 됩니다. 크다. 개가 큽니다. 크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큽니다. 작습니다. 고양이가 작습니다. 작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작습니다. 예쁘다. 꽃이 예쁩니다. 예쁘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예쁩니다. 좋다. 한국 음식이 좋습니다. 좋다와 씁니다가 만나서 좋습니다. 크다, 작다, 예쁘다, 좋다 네 가지는 형용사 원형입니다.
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좋다, 그리고 좋아하다. 좋다, 좋아하다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듣습니까? 무슨 노래를 듣습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무슨, 뭐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무슨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고 뭐 뒤에는 동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뒤에는 명사인 노래, 그리고 뭐 뒤에는 동사인 예요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동사원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동사원형에 씁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씁니다, 그리고 씁니까를 붙일 수 있는데 씁니다는 정중하게 예의를 표시할 때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씁니까는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침이 있으면 씁니다, 그리고 씁니까를 붙이고 받침이 없으면 뻐니다 아니면 뻐니까 라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어렵죠? 그럼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요? 가다는 다 앞에 받침이 없어서 뻐니다. 그래서 갑니다 또는 갑니까?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다에 다 앞글자 밑에는 받침이 있어서 씁니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또는 듣습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다. 다의 앞글자 하 밑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또는 좋아합니까?를 사용할 수 있고 좋다, 다 앞글자에 밑에 받침이 있어서 좋습니다 혹은 좋습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쁘다, 다 앞에 글자 밑에 받침이 없어서 예쁩니다 또는 예쁩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바로 씁니까를 붙일 수 있지만 받침이 없을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여기 다를 빼고 밑에 뻐를 붙인 다음에 니다 또는 니까를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목적어 뒤에 붙는 을 그리고 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는, 이가와 같은 방식입니다. 을은 뜻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목적어 자리를 뜻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을 또는 르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을, 그리고 받침이 없으면 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밥을 먹습니다. 저는 밥을 먹습니다. 저는 밥을 먹습니다.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합니까? 지금 무엇을 합니까?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한국 노래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가 되고 밥을 목적어, 먹습니다는 동사.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순으로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법. 오늘은 문법이 조금 많죠? 오늘은 3가지입니다. 이제는 도를 설명할 텐데요. 명사에 도를 붙입니다. 그래서 도.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 드라마 다음에 을 또는 를이 와야 하지만 을을 빼고 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기는 조금 길죠? 아마도 점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읽기는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저는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야채가 많습니다. 비빔밥은 야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이 예쁩니다. 그리고 색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을 자주 먹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저는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야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색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비빔밥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을, 그리고 를, 그리고 합니까? 씁니까? 씁니다. 그래서 많습니다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는 원형, 많습니다의 원형은 많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은 조금 어려웠어요. 씁니다, 그리고 씁니까? 한국에서 가장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씁니다, 씁니까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한국에서는 식당 혹은 회사 이렇게 정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 그리고 씁니다, 씁니까? 그리고 도 이렇게 5가지 문법을 공부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죠? 네, 그럼 몇 번씩 돌려보면서 저의 발음도 함께 보시면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까요? 안녕!